좀 더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있었던 수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서 있는 수식을 이렇게 하면은 자,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expectation maximizatio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EM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iteratively latent variable에 대해서 iteratively optimize해서 뭔가 우리가 목적 함수를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EM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EM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학술적으로 먼저 설명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것은 우리 이번 주차의 저 뒤쪽에 있습니다. 저번 뒤쪽에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EM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한번 이 알고리즘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M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expectation이라고 하는 스텝을 하고 그 다음에 maximization 스텝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 또 expectation 스텝을 하고 그 다음 maximization 스텝을 하고 이 E와 M과 E와 M과 E와 M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는 것이 바로 EM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expecta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주어진 파라미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expected log likelihood를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것이 실제로 되는 과정은 뭐냐면은 니어리스트 센트로이드의 데이터 포인트를 어사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즉 무엇을 하는 과정입니까? 예, 맞습니다. RNK를 옵티마이즈 해주는 과정이 되겠죠. 자, 이 RNK를 먼저 옵티마이즈 해주고 그 다음에 맥시마이제이션 스텝으로 들어갑니다. 맥시마이제이션 스텝은 어떤 것이냐면 요겁니다. Maximization of the parameters with respect to log likelihood. 여기서 파라미터를 맥시마이즈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파라미터는 물론 RNK도 있지만 센트로이드도 훌륭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센트로이드를 옵티마이즈 해주는 겁니다. 센트로이드를 옵티마이즈 해주기 위해서 update the centroid positions given the assignment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NK의 어사인먼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센트로이드를 계산해본다, 옵티마이즈 해본다 라고 하는 것이 맥시마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즉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뮤K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음대로 세팅이 돼 있을 텐데 아마 정확한 값을 모르겠으니 뭐 랜덤 값으로 세팅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RNK, 뮤K를 이제 옵티마이즈 해나갈 것인데 뮤K가 랜덤하게 세팅되어 있다 칩시다. 처음에는 랜덤입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RNK를 먼저 이 랜덤한 뮤K에 대응해 가지고 세팅을 해보는 겁니다. 옵티마이즈 해보는. 그럼 RNK를 이 엉터리 뮤K에 대해서 옵티마이즈가 된 상태죠. 그럼 엉터리긴 하지만 뮤K가 엉터리긴 하지만 RNK가 옵티마이즈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뮤K를 계산해 본다는 겁니다. 그 RNK를 기준으로 해서 뮤K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옛날 RNK를 또다시 옵티마이즈 할 수 있죠. 뮤K가 바뀌었으니까요. 이것을 바로 반복해서 한다는 것이 EM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RNK 이거는 어사인먼트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0 혹은 1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사인 되어 있으면 0이고 어사인 안 돼 있으면 어사인 안 돼 있으면 0이고 어사인 돼 있으면 1입니다. 자, 이건 여기서 관측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상당히 디스크리트한 베리어블이죠.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사실 이렇게 돌아갈까요? 얘는 분명 어디에서 온일 거야. 얘는 분명 어디서 온일 거야.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우리 좀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되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로지컬리 인터프릿을 해보면 니어리스트 센트로이드 뮤K에 대해서 데이터 포인트 XN을 어사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RNK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뮤K 한번 보겠습니다. 뮤K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RNK가 그냥 알고 있다, RNK를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뮤K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옵티마이즈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상시 하던 대로 미분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제2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미분 공식을 풀어서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 시그마를 없애줄 수 있습니다. 어떤 시그마를 없애줄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뮤K에 대한 것이죠. 뮤K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뮤K에서 K의 인덱스에 맞지 않는 것은 상수항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것은 없애질 수 있겠죠. 미분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 시그마가 날아가게 되겠습니다. 날아가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요래 정리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미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미분을 하면 지금 함수 안에 함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먼저 스퀘어드 텀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2를 내려주고 내 내부에 있는 거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앞에 뮤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끄집어주고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것을 풀 수 있습니다. 요 서메이션인데 지금 리니어 썸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시그마를 앞에 있는 n에 대해서 돌고 있는 시그마를 지금 분산을 시켜줄 수, 텀마다 분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분산시켜 준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요런 식으로 되는데 요거를 잘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다 좀 크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뮤 k는 시그마 n에 대해서 돌고 있는 시그마입니다. n에 대해서 돌고 있는 시그마인데 rnk에다가 xn이 되겠고 그 다음 또 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n에 대해서 돌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rnk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rnk라고 하는 것은 0 혹은 1인 값이죠. 즉 선별해가지고 xn을 만들어주는데 여기서는 딱 RNK가 1인 것에 대해서만 XN이 남게 되겠죠. 밑에는 뭐가 남게 되겠습니까? 어사인된 개수가 남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사인된 데이터 포인트들의 평균 값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평균 같은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등수 계산한다고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균 xn에 대해서 어사인된 xn에 대해서만 셀렉션 해가지고 하는 평균 값이 이렇게 뮤k로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수식 차원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뭐 미분해가지고 이퀄 제로 얻어가지고 막 이렇게 옵티마이즈 하는 것은 이제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K-means 알고리즘을 그래서 한번 제가 구현을 해가지고 한번 돌려봤습니다. 어떻게 구현하면 되겠습니까? 뮤k는 처음에 그냥 랜덤하게 둡니다. 랜덤하게 막 두고 그 다음에 RNK를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서 RNK를 어사인을 합니다. 이 뮤k는 이미 우리가 랜덤하게라도 만들어준 상황이니까 딱 픽스된 값이죠.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 포인트를 가까이에 있는 뮤k, 랜덤하게 집어넣은 뮤k에 대해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뮤k에 대해서 어사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RNK 만들어지지요. 그러면 RNK 만들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어사인된 포인트들만 모아가지고 뮤k를 업데이트 치는 겁니다. 그것들의 평균값, 어사인된 데이터 포인트들의 평균값을 업데이트 치는 것이죠. 그 다음 뮤k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시 RNK 합니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면 그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돌아진 결과입니다. 이게 검은색 포인트들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랜덤하게 뭔가 쳤을 때는 빨간색 점이 여기다가 세팅이 됐고요. 빨간색 점이 여기에 세팅이 됐고 초록색 점이 여기 세팅이 됐고 파란색 점이 어디 세팅됐냐 하면은 여기다 세팅이 됐습니다. 왠지 이 클러스터 군집의 가운데 있지 않은 모습이죠. 당연할 겁니다. 나중에 점점 우리가 이동을 해가면서 이것을 옵티마이즈 해 나갈 것입니다. 자, 해서 여기는 랜덤하게 이렇게 친 것이고 랜덤은 어떻게 했냐? 저는 어떻게 보통 랜덤을 하냐면은 데이터 포인트가 n개 있지 않습니까? n개 중에서 랜덤하게 3개의 포인트를 찾아내서 그 포인트 위에다가 센트로이드를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어사인을 합니다. RNK를 하는 것이죠. 그 어사인된 것이 요 검은색 점에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파란색 센트로이드에 어사인 되겠구나, 초록색 센트로이드에 어사인 됐구나, 빨간색 센트로이드에 어사인 됐구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다 어사인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뭘 했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사인된 점에 다시 평균값을 찾아내가지고 어사인된 점들의 평균값을 찾아내서 센트로이드를 업데이트를 쳐야겠죠. 그래서 해보니까 요 파란색 센트로이드는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요렇게 이동을 했고, 그다음 초록색 센트로이드는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요런 식으로 이동을 했고, 빨간색 센트로이드는 막 여기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센트로이드가 업데이트가 치니까 당연히 어사인먼트도 업데이트를 쳐야겠죠. 그래서 어사인먼트가 여기서 이제 초록색이 조금 더 이쪽으로 좀 진출한 것을 볼 수 있죠. 초록색이 이쪽으로 좀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서 파란색 점이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파란색 센트로이드가 여기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 초록색 센트로이드는 여기 근처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올라갔습니다. 빨간색 센트로이드는 여기 근처에서 계속 놀고 있지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초록색 점들이 여기 근처에 센트로이드가 클러스터가 잡혀져 있고 빨간색 점들은 요렇게 크게 클러스터가 잡혀져 있고 빨간색은 요렇게 작게 클러스터가 잡혀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센트로이드가 이동을 하니까 RNK도 업데이트가 쳐지고 그러면은 이게 요런 식으로 클러스터가 되고 초록색은 또 요런 식으로 클러스터가 되고 빨간색 요런 식으로 클러스터가 되는 요렇게 클러스터 모양도 조금 변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이터레이션을 한 20번 하니까 나왔더라라고 하는 것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요것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Some distance라고 하는 것이면 즉 J인 것이죠. J가 이 J 값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한 이터레이션을 이 E하고 M하고 E하고 M하고 이것을 한 10번쯤 반복하니까 더 이상 디스턴스가 줄어들지 않지요. 즉 이거는 이제 피크치에 쳤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나중에 알겠지만 이 로컬 옵티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우리가 더 이상 이 EM 과정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보면은 스테이블한 리절트가 되겠다. 그러면 여기 한 이터레이션 20인데 한 이터레이션 10만 해도 6과 24일쯤 되겠죠. 10만 해도 뭐 어느 정도 옵티마이즈 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간략하게 우리 쉬운 클러스터링 방법,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이렇게 뭐 내부적인 잠재적인 동인에 의해 가지고 다른 동인이라는 거죠. 동인에 의해 가지고 데이터가 관측이 되는데 이 내부적인 동인이 어디에 소속된 것인지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만 보고서는 알아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할 때 이 클러스터링 언슈퍼바이즈드 메소드를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K-means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군집이 찾아져 나가는 과정을 알아봤죠. 문제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K를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K를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베이지안 넌 파라메트릭을 하면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번 강의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 로케이션 어떻게 잡나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테크니컬한 부분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 포인트 위에 임의 데이터 포인트 위 K개 위에 센트로이드를 잡는 것이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평균을 잡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랜덤으로 깔아볼 수도 있고 근데 좀 위험하겠죠. 그건 스케일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some initial location은 사실은 이니셜 로케이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이니셜 로케이션을 제대로 안 잡아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더 아주 나쁜 로컬 옵티마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점은 K-means 돌릴 때 한 몇 번 이니셜 로케이션을 바꿔가면서 돌려봐야지 우리가 좀 더 스테이블하고 로컬 옵티마가 진짜 우리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디스턴스 매트릭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디스턴스 매트릭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만 생각하고 있죠. 이 스페이스상에서의 포인트 빼기 포인트 스퀘어 해가지고 나오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좋은 우리가 가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를 들면 모든 디멘전이 동일한 형태로 중요도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의 변화보다 여기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우리가 사전 지식이 있다. 아니면 데이터가 어떤 그런 걸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 타원으로 이 범주가 모델링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생각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서클의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디스턴스 매트릭에 문제점이 있겠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하드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 점이 파란색에서 동인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빨간색이랑도 사실은 가깝고 파란색이라도 사실은 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거는 진짜 파란색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보다 조금 옆에 있는 요거는 빨간색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거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실 확실하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파란색에서 나왔을 확률이 한 50%고 빨간색에서 나올 확률이 한 50%다. 이런 식으로 하드 클러스터링이 아닌 소프트한 클러스터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즉 RNK가 지금 아주 디스크릿하게 0, 1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스무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세션 다음번에 나오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은 이 넘버 오브 클러스터 부분이라든지 이니셜 로케이션 부분은 사실은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요거는 베이지안 넌 파라미터를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테크니컬하게 솔브할 수 있는 것이라서 요 부분은 제껴두고, 이 디스턴스 매트릭의 리미테이션 부분과 그다음에 이 하드 클러스터링에서 나오는 리미테이션 부분을 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극복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